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 책을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요, 페이지 172페이지고요. 제목은 건강한 신체의 건강한 체중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책은 꾸준히 나갈 거예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생식과 관련한 부분은 가급적 빼고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루는 내용은요, 생식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건강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질병 펜듈럼과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쯤 다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책 내용은 그다지 많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고도 민감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질병과 관련된 거, 그리고 질병의 치료와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의료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최대한. 다만 이제 그 트랜서핑 원리에 기반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몸과 연관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에 나온 범위 안에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전문적으로 다룬다면은 할 얘기가 많이 있기도 하고 또 논란의 여지도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죠. 트랜서핑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트랜서핑의 목적은 현실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현실 기반이라는 것은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건강한 신체. 그러면 이 트랜서핑 원리를 적용해서 실제로 몸이 좋아져야 돼요. 예.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이든 간접적인 보조수단으로서의 영향이든 어쨌든 더 나은 효과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나의 상태, 나의 상황 이런 걸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적용하고 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네, 하다못해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공부라는 게.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책을 많이 읽는 거 물론 좋죠. 그런데 책도 잘못 읽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뭐든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현실에 맞게 천천히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은 다른 트랜서핑 시리즈와 달리 이 생식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언급되어 있고, 그것은 곧 우리 몸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 제가 거듭 당부를 드렸지만 통합적인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통합적. 네. 통합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치우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극단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인 것은 항상 에너지적으로 중요성이 잔뜩 들어간 상태를 얘기합니다. 통합적이라는 것은 힘이 빠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을 빼면은 높이 올라가요. 높이 올라가면 조망할 수가 있죠. 조망한다는 것은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전체를 볼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상황 속에 갇혀 있으면 이게 전부죠. 그런데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봐서 나의 상태를 볼 때는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그것이 시의적절한 것인지 또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고요. 통합적인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의사, 약사, 한의사, 그리고 대체요법을 하시는 분들, 또 레이키라고 그러죠. 레이키 힐링을 하시는 그런 힐러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우리의 몸과 직접 관련되든 간접적으로 관련되든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치료라고도 하고 치유라고도 하죠. 어쨌든 치료 일선에 계신 분들도 있고 치유 현장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또는 체력
강화, 단련과 관련해서 요가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이쪽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확고한 입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다 존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단면만 보고 섣불리 무언가를 실행하기에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다. 이제 몸과 관련된 부분. 요거는 천천히 조금씩 상황을 봐가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확신이 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실천을 하다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뭐 겁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주의하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제 개인적인 신념은 있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그 아토피 치유 그 경험담을 담은 영상이 있죠. 거기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전히 저는 저 나름대로의 제 몸을 관리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과 그리고 어떤 기술이랄까요? 또 마인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나름대로의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신념이 있지만 그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저에게 맞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거기서 어떤 원리를 추출할 수는 있겠죠. 그게 이제 트랜스서핑 개념과 연결 지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핵심 개념을 좀 몇 개 추출을 해보면 자연치유, 이 책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자연치유 또는 면역력 또는 건강이 되겠죠. 그리고 식습관 또는 운동,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오늘 눈여겨봐야 할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서핑의 3대 요소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3번, 세 번째인 어떻게 행동할까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운동에 대한 그 개념을 좀 확장해야 될 것 같아요. 운동. 우리 운동한다고 할 때, 운동이라는 것은요, 단지 체력을 위해서, 우리 신체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몸을 단련을 하면 정신력도 단련이 되죠. 그것처럼 몸을 생각할 때요. 이게 몸이 단지 동떨어진 몸뚱아리 하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죠. 이 보이지 않는 마음 정신이 있을 뿐 아니라 더 외부에 오라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에너지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텔체, 아스트랄체, 멘탈체 등등등 이렇게 여러 형태의 오라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래서 몸이 허약할 때, 질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근원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몸은 정신의 어떠한 균형력을 잃은 상태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감정 또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에너지체의 손상이 일어났을 때, 오라장의 손상이 일어났을 때 병균들이 침입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오라장이 균형이 깨지고 손상이 되면서 결국 그 결과로 몸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에너지체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몸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운동을 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근육을 강화해서 몸매를 가꾸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몸매를 가꾸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운동은 그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러한 나의 전인적인 건강과 전인적인 치유를 위해서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 나의 손상된 오라장, 에너지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운동에 임하시고 또 운동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고 영상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그런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함께 걷자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통제하고 또 현실 창조한다고 하죠. 이 역시도 몸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몸이 어떤 질병이 있고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은 단지 몸의 증상만 치유하는 데서 끝나는 것보다는 그 몸의 증상이 나타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균형을 잃은 부분은 없는지, 특별히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간 것은 없는지, 내 삶에 어떤 부분에 상처를 심하게 입고서 그것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그것 때문에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나의 감정은 안정되어 있는지, 나의 생각은 안정되어 있는지, 자,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전반적인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말이죠. 네. 그래서 프로이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실언을 한다고 그러죠. 실언. 예, 그냥 실수로 말하는 거. 실수, 실언 또는 실수로 하는 행동.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다 거기에 무의식적인 동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우리가 캐치를 해서 들어가 보면요. 사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 있는 행동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실수를 하고 어떤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거기에 어떤 균형력이 깨져 있는 상태를 계속 드러내주는 어떤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차리고 빨리 그것을 메꿔야 돼요. 네. 어떤 에너지적인 정화를 한다든가 또 에너지적인 복원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어느 지점인지는 탐색을 해봐야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딘가에서 어떤 차원에서든지 신체적 차원이든지 정신적 차원이든지 영적인 차원이든지 어떤 차원에서 손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는 안 좋은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전제를 하시고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을 들여다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 몸이 아프다고 했을 때 그냥 짜증만 낼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계속 부정적인 사념이 방사됩니다. 그때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아, 휴식을 먼저 하셔야겠죠. 당연히 몸이 아프니까 쉬어줘야 돼요. 쉬면서 뭘 하셔야 되느냐? 내 삶을 돌아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주변 환경과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 패턴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어딘가에서 나를 뒤흔드는, 내면에서든 외부에서든 나를 뒤흔드는 무엇인가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걸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하는 얘기의 핵심이에요. 단지 이것이 몸에 대한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은 아토피가 100% 회복됐습니다. 제가 예전에만 하더라도, 예전이라는 거는 이제 올 초까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 시기가 언젠지는 찾아봐야 되는데, 한번 이제 종기 때문에 전신마취하고 수술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이후로 제가 나름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를 해서 적용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적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조그만 어떤 부위에 식습관이 조금 잘못되면은 올라오던 가려움 이런 것조차도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00%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3개월 넘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이 몸에 대한 이제 마네킹 완전히 이동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그 전에는 이제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죠. 이제 확신할 만한가? 좀 더 지켜보자 했는데 지금은 100% 좋아졌습니다. 100%. 근데 이렇게 된 게 단지 몸을 돌본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다운머리 기법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작업도 했습니다. 물론 운동도 했죠. 그리고 그 운동도 그냥 땀 흘리는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었죠. 그걸 포함한 에너지 정화와 보관과 강화의 의미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안 좋아졌을 때, 예전엔 그래서 그 아토피 증상이 나올 때 그게 저의 어떤
바로미터가 됐던 거예요. 제 삶에 뭔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뭐가 또 균형이 깨졌을까? 대부분은 제가 먹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균형이 깨질 때 그런 신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토피가 이제 100% 잡혔어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주시하고 있죠. 네, 뭔가 몸의 어떤 컨디션이 뭔가 조금 최상의 상태에서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예, 보통 이제 자고 눈 뜨면 알잖아요. 굉장히 가뿐하게 눈을 뜨고 눈을 뜬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볍게 일어나지면 컨디션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몸이 찌뿌둥하고 잠이 깼는데 눈 뜨기 싫고 더 자고 싶고 잠이 계속 쏟아지고 일어나도 한동안 멍하고 이러면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 거란 말이죠. 이제 이런 거 자체가 뭐예요? 지금 나의 에너지 상태를 말해주는 거고 최근의 에너지 상태를 또 반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빨리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병에 노출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이 이제 우리가 찾아왔을 때는 그때는 적극적으로 이런 걸 탐색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휴식을 취하면서. 그래서 감기에 들었을 때도 신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기는요, 쉬라는 신호예요. 예, 그냥 약으로 덮고 일에 계속 매진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할 때가 있겠지만 여건이 된다면 분명히 그때는 쉬어주셔야 됩니다. 만사 제치고 쉬십시오. 예, 쉬는 게, 휴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정말 보약입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보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뭔가 몸에 뭔가 안 좋은 신호가 왔다? 그럼 뭐가 또 균형이 깨졌을까? 어디에 중요성이 들어갔을까? 뭐가 내가 해결하지 않은 게 있을까? 이런 걸 자꾸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이 몸에 점점 민감해지게 되는 거고요. 몸의 신호에 민감해질 때 이제 그게 뭐가 됩니까? 단지 몸이 아프다가 아니라 그 몸의 신호를 통해서 내 존재의 총체적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호가 올 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 통증이 있다는 것은 고마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통증이 없을 때 우리 더 위험합니다. 예. 열이 오를 때 그게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몸의 증상이 올 때는 빨리 알아차리시고 고마워해야 돼요. 몸한테 알려줘서 고마워. 다음엔 내가 더 빨리 알아차려 줄게. 네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기 전에 내가 관리해 줄게. 이런 마음으로 몸을 보살펴야 됩니다. 몸을 보살피는 것은 내 마음을 보살피는 거예요. 내 존재를 보살피는 겁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주제를 계속 이어나갈게요. 이 책에서는 이제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바딤 젤란드는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고 쉬운 개념으로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자, 바딤이 말하는 이제 질병에 대한 거는요. 이게 뭐 바딤 혼자서의 얘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바딤이 정리한 거겠죠. 나름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 찾아온다. 네. 혈액이 순환하죠. 그리고 림프액이 순환하죠. 모든 것은 순환. 순환은 흐름을 갖고 있잖아요.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건 흐름이 막혀 있다는 거잖아요. 혈액이 순환이 안 돼. 혈관이 막혀 있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힘이 없어야 돼요. 잘 흐르려면. 순환이 막히면 질병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막히는 데서 온다. 혈관이 막힌다. 이거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네. 이 길을 통해서 뻗어 나가야 순환이 되고 순환이 돼야 계속 살아나는데 에너지가 이 흐름이 막히기 시작해. 통로가 막히기 시작해. 그러면 노폐물이 쌓여, 짐이 쌓여.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거를 잘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근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육도 이제 막히는 게 이제 약화되는 거죠. 근육이 순환이 안 된다. 근육이 순환이 안 된다. 그럼 이게 뭐예요? 힘이 약해진다. 그래서 근육을 순환한다는 것은 근육을 잘 써준다는 거죠. 고르게. 그런데 근육이 순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길이 잘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게 막히는 거예요. 막히면 질병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뭘 우리가 관심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불변의 법칙. 이게 뭐냐?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거 맞아요, 이거.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머리를요, 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자꾸 써야 돼요. 그래서 왜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뭐
수도구 이런 것도 하고 막 하잖아요. 낱말 퍼즐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스톱 치는 것도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뇌를 자꾸 써야 되는 겁니다. 쓰지 않는 근육은 퇴화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운머리, 타프티의 다운머리도 마찬가지죠. 쓰지 않아서 퇴화한 우리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네. 에너지 중심부. 네. 어디에 그래서 걸려 있어요? 펜듈럼에 걸려 있죠. 근데 이 펜듈럼의 고리를 끊고 퇴화된 이 다운머리의 의식의 중심부를 살릴 때 이것이 나의 중심이 된다. 의도를 마음껏 방사하고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쓰지 않으면 퇴화되는 거예요. 퇴화된다는 건 뭐냐면 있는데 없는 것 같은 거, 있으나 마나한 거, 네.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 네. 이게 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써줘야 됩니다. 네. 자꾸 해야 돼요. 네. 자꾸 쓴다는 건 반복하는 거죠. 반복. 꾸준히 사용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현상 유지란 없다. 성장 아니면 퇴보다. 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보통 급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자, 여기에 뗏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뗏목에 노를 젓지 않으면 이 흐름에 떠밀려 가는 거예요. 뗏목에 노를 저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장이거나 퇴화 둘 중에 하나다. 현상 유지란 없다. 자,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쓸모없는 근육은 없다. 충분히 사용되지 않는 근육은 쇠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몸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부위가 어디예요? 네, 눈. 네, 눈. 눈으로 스마트폰 보잖아요. 여러분 가끔 하늘 올려다 보십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도시 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늘 보기 힘들죠? 고층 빌딩 숲에 가려져 가지고. 먼 산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하늘 자꾸 바라보셔야 됩니다. 먼 곳을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안구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거북목이 되신 분들 많죠? 저도 조금 거북목이에요. 이거 이제 고치려고 자꾸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네. 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렇죠. 책을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 하거나 할 때 거북목 되기 쉬워요. 이 부분을 많이 쓰죠. 어깨 부분, 목 뒷부분. 예, 그 다음에 머리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마, 잔주름 이런 거. 이 부위에 우리의 과열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는. 몸의 전체 부분 중에서. 그 말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쓰지 않는 근육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 쓰지 않는 근육들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자꾸 사용해 주셔야 돼요. 요가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요가의 움직임이. 그래서 티벳 오식 요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근육들을 5가지 동작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해 주는, 그리고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주는 좋은 체조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깊이까지 안 들어가시더라도 간단한 요가 동작 이런 거 하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예, 스트레칭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쓰지 않는 근육을 자꾸 써주셔야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 피시는 거 상당히 좋아요. 기지개 피는 거. 그래서 몸의 부위를, 전신을 다양하게 충분히 고루고루 꾸준히 움직여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즐겁게 생활화 하셔야 돼요. 습관화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꼭 어떤 운동하러 어느 장소에 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내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예. 기지개를 펴보세요. 기지개를 쭉 펴보세요. 네. 그리고 나서 손으로 깍지를 뒤로 껴서 한번 올려보십시오. 평상시에 쓰지 않는 근육을 자꾸 써주셔야 돼요. 스트레칭. 그래서 평상시에 스트레칭을 자꾸 하시고 뒤로 걷기도 좋죠. 네. 그리고 뭐 할 수 있다면 물구나무 서기 이런 것도 좋고요. 그래서 내 몸에 사용되지 않는 근육은 어디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아, 내가 얘네한테 너무 소홀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짐을 너무 많이 지웠구나. 예. 쓰지 않는 근육은 이제 짐이 거기다 짐을 쌓는 거예요. 짐을. 예. 그러면 짐이 쌓이면 거기가 막혀요. 막히면 쓰레기가, 노폐물이 쌓여요. 그러면 이제 질병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 전체 부위 중에서 내가 소홀히 하는 부분은 어디인가? 네. 내가
또는 지나치게 한쪽만 과도하게 사용한 부분은 어디인가? 어느 부분을 쉬어줘야 할 것이며 어느 부분을 사용해 줘야 할 것인가? 여러분, 몸을 움직이면서 한번 관심을 해주세요. 마사지도 해주고 스트레칭도 해주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운동이 귀찮고 아직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막춤을 쳐보라고, 막춤. 예. 도리도리 하면서 팔을 그냥 다 흔들고 다리도 흔들고 몸을 흔들고 예,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막춤이에요, 막춤. 막춤이 좋습니다. 네, 음악 틀어놓고. 어렵지 않잖아요. 기분도 좋고.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나의 근육과 뼈 마디마디, 온 몸을 다 한번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고안한 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또 하는 게 뭐냐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돌릴 수 있는 곳은 다 돌려주거든요. 예, 계속 돌려주는 운동. 예, 머리도 돌리고, 예, 목도 돌리고, 팔도 돌리고, 팔목도 돌리고, 어깨도 돌리고, 허리도 돌리고, 무릎도 돌리고, 발도 돌리고, 다 돌릴 수 있는 건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도 제가 합니다. 예,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거죠. 자꾸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몇 번만 하시면요, 안 하면 몸이 찌뿌둥한 걸 느낍니다. 예, 습관이 돼요. 그래서 멀리 갈 거 없어요. 운동 귀찮으신 분들, 지금 있는 곳에서 아무런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맨손 체조 할 수 있어요. 몸을 움직여 주시고,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들, 내가 돌보지 않았던 몸의 부위들을 아껴 주십시오. 관심해 주십시오. 그렇게 관심해 줄 때 거기 쌓였던 짐들이, 쓰레기들이 이제 털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혔던 게 다시 순환을 하는 겁니다. 순환을 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이 솟는 거예요. 단지 몸만 아껴줘도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잠깐 쉴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하시죠. 잠깐 쉬었다 올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딤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냐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먼저 비유를 합니다. 군인에게 비유를 해요. 군대죠, 군대. 군인과 군대는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죠, 군인은. 그러므로 군대가 쉬면 안 돼요. 네. 군인이 손을 놓게 되면은 그 순간 우리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은 쉬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예. 자, 이것과 같이 전투력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몸도 쉬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여기서 쉬게라는 것은 휴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쉬게 내버려두라는 건 퇴화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계속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유지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규칙적이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운동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운동이 뭐냐면, 첫 번째, 규칙적이어야 돼. 네. 체계적이어야 돼. 다양해야 돼. 자, 이렇게 운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단, 무리해서는 안 된다. 네. 항상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꽂히면은 그냥 갑자기 그냥 또 뛰어들어가지고, 또 며칠 앓다가 또 흐지부지 되다가, 이게 문제예요. 네. 꾸준히, 설렁설렁.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오래 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운동 안 하시던 분들, 귀찮아 하시던 분들은 기지개 먼저 펴시고, 그 다음에 맨손 체조 하시고, 막춤 추시고, 예. 요거 먼저 하세요. 요거 먼저. 네. 그 다음에 이제 몸 움직이는 게 재밌어지고, 뭔가, 하니까 훨씬 낫네? 이런 맛을 들이신 분들은 서서히,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것 했다 저거 했다 하면 안 되고, 하나 했으면 그게 몸에 뵐 때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먼저는 일단 하시기. 일단 하셔야 돼. 두 번째는 일단 하기로 했으면 그거를 몸에 뵐 때까지 꾸준히 하셔야 돼요. 세 번째, 그것이 몸에 있고 습관화 됐으면 영역을 넓혀 나가셔야 돼. 다양한 운동을 하셔야 돼. 할 수 있다면.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나가신다면, 자, 요게 이제 뭘 위해서 하는 거다? 나의 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몸 플러스 뭐예요? 나의 에너지장을 강화하기 위한 거다. 에너지장을 왜 강화합니까? 에너지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에너지 힘을 왜 키웁니까? 트랜서핑 하기 위해서. 트랜서핑은 준비하시고 쏘세요가 돼야 되는데, 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 자성을 키워서 에너지가 강화되면
끌어오는 힘이 커진다는 얘기죠. 원하는 걸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자성을 강화시키면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예요. 그 목적인 거예요. 결국은 트랜서핑을 위해서 운동은 뭐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네. 이제 운동하셔야겠어요? 안 하셔야겠어요? 네. 가자고. 제발 이제 가자고. 네. 이렇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디미. 어딘가 불편하다면 몸 어딘가가 기본적으로 막혀 있어서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네. 자, 이 정화라는 말요. 에너지 정화를 마음으로 방구석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주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와 관련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트랜서핑, 몸으로 하는 트랜서핑입니다. 이거는. 에너지 정화한다고 그래서 방구석에서만 하지 말아라. 네. 특히 내향적이신 분들일수록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을 해 주셔야 몸에 균형이 잡히고 에너지의 균형이 잡힙니다. 네. 그런 분들일수록 더욱더 말이죠. 네. 그러지 않고 에너지 정화한다고 자꾸 내면으로만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또 거기서 얽혀버려요. 생각을 키우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생각에 빠져들어서. 그럼 사념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몸을 움직이세요. 그러면 많은 쓸데없는 생각들이 굉장히 빨리 정화되고 털려나갑니다. 몸을 움직이십시오. 몸으로 하는 트랜서핑, 몸으로 하는 상담입니다, 여러분. 당장 어떤 운동이 습관화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저것 잽을 날리듯이 먼저 시도를 해보세요. 네, 시도를 해보세요. 꼭 돈을 들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피트니스 센터 등록하면은 3개월 이상 다니시는 분들 없잖아요. 예전에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그 현수막이 있었는데 지하철역 위에 보니까 타 피트니스 그 센터에서 아직 남아있는 그 회원권이 있으면 그거 가져오면은 무료로 얼마 해드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회원을 이제 끌어오는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왜 그 운동기구 사놓으면은 빨래 거리로 사용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해야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요. 해야겠다는 머리에서 나와서 그래요. 내 마음에서 진짜 동기부여가 돼서 시작을 하면요. 꾸준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머리에서 나온 게 뭐예요? 해야 된다죠. 해야 된다. 예. 아직은 내게 아닌 거예요. 예. 해야 되는데 하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는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해야 된다이신 분들은 운동하지 마세요. 단 그것만 하세요. 기지개 피는 거. 그것만 일단 하세요. 근데 그것조차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다가 몸에서 신호가 올 거예요. 그때 알아차리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아, 이제는 때가 됐구나. 이제는 내 몸이 신호를 주는구나. 나가자. 그때 알아차려서 하세요. 그땐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억지로 하느니 하지 마세요. 차라리.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머리에 집어넣고 계세요. 때가 오면 하리라. 박차고 나가리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는 왜 이게 이렇게 잘 꾸준히 안 되냐면은 머리에서 시작을 했더라도요. 꾸준히 되려면 습관화하는 건 어렵다 싶다?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자연스러운 거다, 이상한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죠. 왜?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나는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돼요? 더 해야겠다. 더 밀고 나가야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어느 날 갑자기 안개가 걷힌 때가 옵니다. 그때는 뭐가 된 거예요? 아, 이제 몸에 붙기 시작했구나. 그럼 그때부터는 재밌어지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을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시작하더라도 습관화들이는 것에 대한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미 받아들이고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오면 귀찮아 안 해가 아니라 어려움이 오니까 더 해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거는 하는 거죠. 네.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의지력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요것을 의지력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요거를 즐기시면서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시면서 꾸준히 해나가시면 덤으로 의지력도 강화됩니다.
의지력이 강화되면 여러분들이 내부 기도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트랜서핑 하는데 훨씬 좋은 조건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거양득이죠. 운동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죠. 꾸준히 해야겠어요? 하다 말아야겠어요? 꾸준히 해야겠죠. 꾸준히 하세요. 다만 이제 내가 어떤 걸 시도했을 때 야, 이건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버거워. 그러면 나한테 좀 맞는 운동을 찾는 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해 보는 건 좋은데 운동이라는 거, 몸을 움직인다는 것을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이 꼭 돈 들일 필요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뭐 요즘엔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홈트도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가자고 영상 올린 것처럼 나만의 걷기 코스를 만들어서 걷는 운동도 상당히 좋단 말입니다. 걷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의 어떤 길을 틀 수도 있어요.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뻗어 나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리하지만 않으면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해나가세요. 자, 가급적 그래서 전신 운동을 지향을 하시고요. 어떤 특정한 운동을 하시더라도 몸 전체를 돌보는 몸 전체의 움직임을 관심하시기 바라고요. 할 수 있다면 가급적 자연과 함께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 맨손 체조도 제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민 체조 있잖아요. 또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국군 도수 체조라고 그러죠. 이런 거. 네.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꾸준히 제대로 동작을 하시면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마사지 기계에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좋은 건강식품 먹고 뭐 마사지 받으시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운동을 대체하지는 마세요. 그거는 보조 수단이고요. 별개입니다. 별개. 예. 그것과 별개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거 하시지 마시고요. 운동하고 근육 풀어주는 걸로 사용하셔야지 운동 안 하고 생긴 것을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그냥 땜빵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건강보조식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일단은 고루고루 영양 섭취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조수단으로 이제 건강식품을 사용하시면 되죠. 근데 음식을 잘 안 먹어. 밥도 제대로 안 먹어. 안 챙겨 먹어. 그러면서 건강식품 먹으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병 주고 약 주고 하지 마시고 병 없이 더 좋은 약을 보조로 먹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그게 진짜 건강보조식품 아니겠어요?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저는 진짜 운동이 싫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 왜냐면 아토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릴 때 아토피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땀 흘리면은 막 따갑거든요, 몸이.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땀 흘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려움증이 있고 이렇게 막 아토피 때문에 긁고 나서 흉터가 생기고 그러면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예. 몸을 이렇게 피면은, 팔을 펴면은 그 접지 부분에 주로 아토피 증상이 심하잖아요. 그 펴지면은 그게 따갑고 막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이 싫죠. 햇빛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랬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유일하게 이제 처음으로 모든 아토피 증상이 사라졌었다고 그랬잖아요. 군대에서는 뭘 해요? 규칙적인 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 구보를 합니다. 예, 겨울에도 우통 벗고 구보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수건으로 마찰을 합니다. 모여가지고. 그러면요, 엄청 상쾌합니다. 네,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강제로 좋은 경험을 한 거죠. 아토피가 다 사라졌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그리고 군대의 경험을 통해서 그전에는 제가 운동을 안 하니까 당연히 운동이 싫어지고 운동이 싫어지니까 운동신경이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운동신경 없다는 그런 마인드조차도 이제 이런 군대에서의 움직임의 경험을 통해서 다 새롭게 다시 프로그래밍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운동신경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운동이 재밌어집니다. 나중에는 운동신경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트랜서핑에 한참 몰두할 때 적용을 신나게 하고 있을 때 그 DKU라고 있죠. 이제 요즘에 또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이분이 파키아오라고 필리핀의 유명한 복서와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올해. 자, 이것 때문에 또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요 분의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어요. 예전에. 왜 갔냐면은 트랜서핑 때문에 갔어요. 저는. 예. 뭐
구애를 할 생각으로 간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서 저는 몸의 움직임에 대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네, 트랜서핑뿐만 아니라 그렇구나. 정말 트랜서핑이라는 것은 몸에도 적용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이치가 다 적용이 되는구나. 에너지 법칙이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되는구나. 그리고 몸은 결코 마음과 분리되어 있지 않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미나를 듣고 왔을 때 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예, 그래서 몸을 통해서 일종의 몸으로 하는 트랜서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몸의 움직임을 관심을 하면서 트랜서핑이 접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게 뭡니까? 이 DKU는 이제 몸을 위해서 이완과 긴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면 트랜서핑도 이완과 긴장을 강조하죠. 그게 뭐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그게 중요성을 낮추는 거죠. 중요성을 낮추고 무관심하게 무심하게 태도를 유지하라고 그러잖아요. 중요성 제로 상태. 예, 그러나 이게 완전히 탈진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몸도 똑같죠. 여기서 말하는 이완의 상태는 최적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필요한 근육을 긴장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타격감을 주는 거죠. 굉장한 스피드와 파워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완과 긴장에서 온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참장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트랜서핑 원리도. 중요성을 낮춤으로써 내가 원하는 목표를 끌어올 때 정확하게 의도를 방사할 수 있다. 강력한 의도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 이치를 보이는 몸을 통해서 연결시켜서 연습을 했더니 정말 효과가 좋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몸에 그 참장공을 하면서 이제 기감을 느끼고 기체조와도 연결을 시켜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나름대로의 연습을 해 왔었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온 존재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운동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체력도 많이 저하됐겠죠. 건강도 그렇고. 근데 건강도 회복되고 체력도 좋아지고. 예,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단 말입니다. 감기가 안 걸려요. 예, 독감 안 걸리고. 코로나도 아직 한 번도 안 걸렸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 가지 몸을 관심하면서 했던 운동은요. 절운동을 한때 오래 했었어요. 절운동. 절운동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절운동을 한참 동안 했었어요. 네, 이거는 뭐 방석 하나만 있으면은 집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운동 강도가 높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는 아주 좋은 운동이자 또 마음의 근력을 키울 수도 있는 좋은 활동입니다. 그래서 절운동을 한동안 했었는데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수영을 또 했었죠. 수영을. 저는 한참 동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운동신경 없다 막 이런 프로그래밍 돼 있을 때 수영은요. 이건 뭐 아예 생각도 안 하죠. 예. 물가는 가도 물에는 안 들어간다. 네. 왜? 나는 물은 싫어해. 이런 프로그래밍을 스스로 계속 강화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것도 다 거짓이었어요. 다 거짓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면요. 몸이 바뀌는 거예요. 몸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다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감각이 바뀐다니까요. 예, 물을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또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죠. 자꾸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는 물이 무서워. 나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수영을 마음 먹고 이제 다시 시작을 했죠. 왜냐면 몸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했으니까. 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 처음에 뜻대로 안 되죠. 예. 그런데 꾸준히 했습니다. 왜? 어차피 다 시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고 거기서 뭐 누구는 빨리 배울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다 같이 시작한 사람들인데 꾸준히 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나를 잘하도록 물에 뜨도록 앞으로 가도록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않겠냐. 하라는 대로 잘 안 되면은 왜 안 되는지 알려주니까 하라는 대로 해서 안 되면 다시 또 하라는 대로 꾸준히 될 때까지 연습하면 되지 않겠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했어요. 꾸준히 했더니 물이 뜨기 시작하네.
물에 뜨기 시작하는 것도 저한테는 기적이거든요. 물을 안 먹고 물에 떴는데 앞으로 나가네. 예, 비록 천천히 나가지만 힘을 줘서 천천히 나가는 거지만 나가네. 자, 이제 팔을 젓기 시작했는데 아주 천천히 가는 거긴 하지만 물에 빠지진 않네. 예, 자, 이제 앞으로 나가는데 물을 자꾸 먹네. 물을 먹긴 하는데 앞으로 좀 가는 속도가 빨라졌네. 자,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뭐예요? 배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예, 버터플라이도 예, 아직 잘은 못하지만 그것도 가기는 합니다. 버터플라이도. 자,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이제 자신감이 붙는 거죠. 물이 안 무서워진 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이 뉴질랜드의 바닷가가 많죠.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제 바다 수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즐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게요, 정말 우리 뇌에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고, 그러니까 몸과 함께 서로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로워지실 때 여러분들은 정말 자유를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는 게 이제 지금 가자고 영상 하듯이 걷기 꾸준히 지금 여기서 하고 있죠. 자연과 함께 걷기. 그리고 스트레칭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트레칭은 제가 기체조와 그리고 림프 마사지 동작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서 또는 요가 체조 이런 걸 포함을 해서 저에게 맞게 스트레칭 동작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매번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제 몸 상태를 봐서 필요한 거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참장공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자주 하진 않아요. 참장공을 꾸준히 해요. 코어 운동이 되죠. 그리고 에너지 강화하는 좋은 훈련도 됩니다. 네, 그래서 참장공도 가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덤벨을 사용해서 상체 운동, 근육 운동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몸 만드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몸을 만들고 싶진 않아요. 다만 근육을 사용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꾸준히 하고 있고요. 가끔 이제 티벳 오식 요가 요것도 하고 있죠. 가끔 합니다. 요건 아직 꾸준히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가끔 하는 게 비가 오거나 뭐 아주 운동하기 여건이 안 된다 하면 줄넘기와 훌라후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방식으로 저는 지금까지 어쨌든 쉴 때도 있고 요즘처럼 비가 올 땐 밖으로 나가서 걷진 못하지만 다양한 운동을 꾸준히 조금씩 설렁설렁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뭐 하나가 터지면 길이 열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다양한 운동을 이제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지금 당장 있는 곳에서 조금씩 시작을 하십시오. 기지개 펴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맨손 체조부터 시작하십시오. 막춤부터 시작하십시오. 고개 도리도리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몸의 자유로움을 획득해 보십시오. 그럼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이 건강에 대한 여러분들의 확신을 갖게 될 거예요. 그건 뭘 뜻하냐면 질병 펜듈럼에 대항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질병 펜듈럼이 보여요. 무섭지가 않아요. 뭐 코로나니 오미크론이니 아무리 뭐 변종이니 얘기해도 무섭지가 않다고요. 겁먹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뭐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밟아버린단 말입니다. 에너지적으로 이미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일 때문에 몸이 잠깐 안 좋아져도 그 신호를 읽어낼 수 있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균형을 복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얼마나 큰 힘을 얻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건강이 모든 것의 기초인데, 그쵸? 근데 전인 치유, 전인 건강에 어떤 나름대로의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고 이 감각을 터득하는 게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질병 펜듈럼에 가볍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몸과 마음과 나의 에너지가 구비되는 것.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이제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뉴질랜드의, 뭐라고 그럴까요? 소식지라고 그럴까요? 잡지, 월간지, 교민 소식지. 이게 있어요. 코리아 포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뭐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뭐 별로 볼 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광고를 많이 유치하기 때문에 약간 광고로
보기 위한 책이기도 한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내용은 여기서 딱 하나 빼고는 건질 게 저한테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네. 딱 하나만 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져오는데 한인마트에서 이제 구할 수가 있어서 이제 가져오는 건데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생식과 관련해서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상황을 고려하고 하시라. 예, 그리고 무작정 하지 마시라 얘기하는데 그냥 균형 잡기 위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 책 제가 받아오면은 유일하게 요것 때문에 받아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이름 없는 무명 씨가 글을 올려요. 한 페이지짜리. 제가 볼 때는 뭐 여기 그 스님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나름 굉장한 마음 수련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래서 이름도 없는 분이 쓰는 글이에요. 이름도 없는 분이 명상 이야기 해서 이제 꾸준히 기고를 하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이 많아서 요거는 제가 스크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이 책인데 최근에 나온 책에 이런 제목이 올라와 있어요. 생식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 이렇게 해서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걸 뭐 주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균형 잡는 얘기예요. 균형 잡는 얘기. 네. 이 사람 말이 맞다. 또 뭐 저 사람 말이 틀리다. 바딤 얘기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균형 잡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생식은 죽은 기운이 아닌 생기를 바로 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어떤 성분을 섭취하기 위해 음식을 먹지만 명상하는 사람은 기운을 섭취하기 위해 먹습니다. 생식은 생기를 그때그때 빨리 조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식에 쓰이는 곡식은 전부 씨앗입니다. 옥수수 씨앗 하나 심어 놓으면 거기서 싹이 나오지요? 기운의 엑기스라는 얘기입니다. 옛 선인들은 곡식을 생으로 섭취하고 밭에서 나는 작물을 바로 따서 드심으로써 기운 조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신선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다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또 지구의 기운이 너무나 탁해졌기 때문에 이 탁기를 제거하는 데만도 엄청난 기운이 소모됩니다. 옛날에는 공해가 없었지 않습니까? 기상이변도 없었고요. 현대인들은 탁기 제거와 기후변화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데만도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그러니 고루고루 잘 드시기를 권합니다. 방어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생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생식 외에도 신체의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많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생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생식만 하면 기운이 편중되게 주입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평소 식사 시 날 것을 조금씩 더 드신다면 그것으로 영양이 보충되고 명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생식을 하고 싶으시다면 간식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이 내용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균형 잡는 이야기로 제가 이것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서 트랜스퍼 해킹 더 매트릭스를 읽어서 생식을 해야겠다는 어떤 확고한 마음이 올라오시고 또 나름대로의 계획이 생기시고 동기가 부여되신 분들은 실험하시고 실천하시고 점검하시면 돼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하는 분들이 자꾸 생겨서 그래요. 무작정, 네, 무모하게. 무작정 무모하게 하는 것은 탈나요, 항상. 그래서 항상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내 몸과 영혼이 끌리는 방식으로 천천히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체질식을 해서 굉장히 톡톡한 효과를 봤다고 했잖아요.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체질식 안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했어요. 1년 넘게 꾸준히 했어요. 강도 높게 했습니다. 효과 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안 해요. 근데 아토피 100% 없어졌잖아요. 이게 뭐예요? 더 본질적인 걸 붙드시는 분들은 어떤 것을 사용하든 그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인 걸 놓쳐버리면 아무리 저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도 좋다고 강조를 해도 나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본질적인 게 뭡니까? 바로 그게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태도, 의도, 사념,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통합적이고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인 겁니다.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중심을 잡고 뻗어나가면서 도구를 붙든다면 모든 도구가 통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면의 중심을 잃고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쫓아다니면 여러분들은 도움을 받지 못할 겁니다. 도움을 받아도 일시적인 도움밖에 안 될 거예요. 또 다른 도구를 찾아서 돌아다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균형 잡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만큼 천천히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심리맨 엽서 열려 있습니다. 설명란에 들어가시면 심리맨 엽서 링크가 있으니까요. 링크 눌러서 들어가셔서 질문이나 사연이나 체험담 또는 상담하실 게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영상으로 정성껏 만들어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